스포츠 엑스파일의 천홍철입니다. 국가대표 A매치가 끝났죠. 다음 달에 이제 또 그 10월 10일 오고 15일에 또 있습니다만. 그래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자기 소속팀으로 복귀하고요. 국내 뭐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심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주장하는 토트넘이 1승 1무 1패로 지금 뭐 이제 38경기 가운데서 이제 3경기밖에 소화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내일 밤 10시에 아스날과의 이 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스포 스타디움. 그거는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있습니다. 프로 선수는요, 홈구장에서는 꼭 이겨줘야 돼요. 그래야만 홈팬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것이 프로의 세계입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3경기를 했습니다만, 2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서 우리가 5만을 이길 때 한 골에 2개 도움, 3골이 다 손흥민 선수의 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달 15일에, 10월 10일에는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고요. 그 다음에 10월 15일은 이라크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잔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스날은 북런던 더비로 말이죠. 같이 런던을 이제 홍보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지역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7골을 치고 있기 때문에, 7골 넣기 때문에, 내일 밤 10시에 있을 아스날과의 경기에, 자, 골을 한번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도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번 오만과의 경기에서 뭐 10분도 안 돼가지고 전반 10분도 안 돼서 골 넣지 않았습니까? 일단 기분 좋게 울버햄튼에 돌아가서 월요일 새벽 0시 30분에 뉴캐슬과의 경기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 분데스리가 내일 새벽 1시 반, 새벽 1시 반에 홀슈타인 킬과의 경기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철계종. 어떻게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아주 이 성격이 불같아요. 지난번 우리가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 때 붉은 악마 서포터스들이 이제 야유를 보내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결국은 야유 보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사과를 하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김민재 선수가 내일 새벽 1시 반에 경기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즈에는 이재성 선수가 홍영선 선수가 있죠. 월요일 새벽 0시 30분에 브레멘과의 경기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 파리 상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개막전에서 2분 4초 만에 첫 골을 넣고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내일 새벽 4시에 브레스토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에서 뛰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태극 전사들의 소식이 이제, 기분 소식만 좀 들려오기를 다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프리미어 리그는 20개 팀이 홈앤드 어웨이니까 38경기를 합니다만은 분데스리가는 18개 팀이 있죠. 홈앤드 어웨이니까 36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만, 김민재 선수는 작년에는 3일 차지했잖아요. 그 전엔 10일 연속 우승을 거두다가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이 작년에는 3위에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환상의 콤비였던 케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김민재, 또 이재성, 홍현석, 또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런 우리가 기대하는 선수들이 자기 리그에서 골을 좀 넣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실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 제가 이런 소식은 되도록이면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는요, 되도록이면 저는 다루질 않아요. 왜냐면 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재미있고, 시청자를 감동 주는 그런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대리금 뭐 부정적인 얘기는 저는 일반 텔레비전에서도 나와달라고 그러면 저는 고사합니다. 저는 그게 싫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사회부 기자 가서 하도록 해라. 이런 저는 안 합니다만은. 자, 송준호 선수, 뭐 국가대표도 했었던, 그리고 요즘 크게 이제 스포츠면을 다루고 있는 송준호 선수. 중국의 상중 타이산에서 이제 활약하다가 작년에 그 승부조작 사건으로 10개월 동안 중국에 구금이 돼 있었잖아요. 그 스포츠 외교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루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승부조작 사건 때문에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그 승부조작 사건으로 징계받던 선수를 또 풀어줬다가 또 어, 축구 이 팬들로부터 사과하고 말이죠. 징계를 또 없이 어, 다 처리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그랬는데, 뭐 손준호 선수가 32살입니다만 손준호 선수가 작년에 결국은 이 20만 위안, 우리나라 로 3,800만 원을 아마 받은 모양이에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네. 중국에는 아주 슈퍼리그는요, 승부도 조작, 불법 도박이 아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축구협회가 작년에 에, 다시 승부 조작에 관련된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작년 5월에 그 손준호 선수가 그 상해에서 귀국하다 결국에 거기에서 공안에 중국 공안원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10개월 동안 구금돼 있었고 재판을 받았어요. 자기는 절대 승부 조작 관련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 법원의 뭐 공안원들도 말이죠. 다 증거가 있다. 20만 위엔 받은 건 틀림없잖아요. 받은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3,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송준호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승부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공안원이라든가 이 법원에서 그냥 있겠어요?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 가족을 거론하면서 이거를 인정하고 네가 상소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거짓으로 승부 조작을 했다. 이렇게 결국은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백 아닌 자백을 한 거죠. 결국은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가지고 3월 25일 풀려나가지고 결국은 10개월 동안 구금돼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더 이상 활약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송준호 선수가. 그런데 중국이 그냥 있겠어요? 중국 축구협회가 당연히 기사를 낼 수밖에 없죠. 응?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일에 손준호 선수가 국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울면서 말이죠. 자기는 승부조작하지 않았다. 그럼 20만 위에는 받았다. 그 받은 때 어떻게 이유가 있지 않았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기자라도 이해가. 기자가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것이 의혹만 증폭이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협회가 지금까지 되니까, 결국 이제 국제 FIFA에 그걸 통보를 하게 됩니다. FIFA가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거 문제가 승부 조작하면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승부 조작으로 제명된 선수는 활약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축구협회가 당연히 그렇게 통보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이번에 승부 조작한 선수가 43명이 영구 제명됐어요. 그리고 17명이 5년간 자격정지를 당하는 겁니다. 43명 가운데 바로 송준호 선수가 있는 거고 또 대한축구협회 이걸 통보를 해준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국제축구연맹하고 아시아축구연맹에 통보를 하게 되고 국제축구연맹이 그걸 보고서 중국 축구협회가
이 결정된 것을 갖다 수긍하게 되면은 중국 FIFA 국제축구연맹이 그 211개 나라입니다. 축구 회원국이 여기에 나라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아마 참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대표까지 했고 말이에요. 32살인데 이제 축구계에서는 이제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게 얼마나 그 개인에 대한 그 신상에 대한 명예도 떨어졌고요. 이 축구 선수로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데 얽히란 얘기예요. 독일 언론이 또 크게 또 송중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크게 다루고 있고 말이죠. 이것도 뭐 개인뿐만 아니라 이건 또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걸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 또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이미 연봉 많이 받고 승리수당 받는데 왜 그 외에 그 돈을 받는다는 거는요. 3,8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글쎄 이유 없이 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받긴 받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무슨 조건으로 받았는 기억? 그게 어떻게 됩니까 참? 참 뭐 이 소식이 그런 썩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이걸 우리 유튜브 시청자에게 얘기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내일 기분 좋은 우리 태국 전사들의 골 소식이 좀 들어올 것을 다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무조건 건강하십시오.